반갑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받았을 때가 몇 살 때였습니까? 요리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셰프님이 계셨는데 32살이시더라고요. 제 총괄 셰프님이 저분보다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30살에 총괄 셰프가 되고 34살에 월상을 열고 35살에 별을 받았어요. 레스토랑 열고 1년 만에 별 받았어요? 식상하면 알 수 있지만 탑이 누구야? 라고 했을 때 그 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탑이 여기야? 그럼 난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배워야겠어라는 생각 갖고 일을 하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빨리 갔던 것 같아요. 원래 그런 쪽으로 가면 일단 걸레질 2년 해야 되고 걸레질 2년을 했어요. 걸레질 2년을 했는데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걸레질 2년 한 시간이 모든 것에 기반이 된 거예요. Anything's possible. 그래 첫 별 받았을 때가 몇 살 때였습니까? 요리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셰프님이 계셨는데 32살 안성재 셰프가 운영하는 그 레스토랑이 모수죠. 원래 이 모수를 CJ의 그 서포트를 이렇게 받았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서포트가 끊기게 되면서 이제 개인이 이제 운영을 합니다. 단가가 좀 나가는데 1인당 42만 원이에요. 1인당 42만 원인데 이게 이제 원래 개인이 이런 파인 다이닝을 운영하는 게 좀 어려운 이유가 일단 손님 한 명당 이 그 서버가 3명 정도가 이렇게 붙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한 테이블에 우리가 3식구가 가면은 거기에 서버만 9명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건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재료를 또 제일 좋은 재료들 이렇게 또 공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시기적절하게 인테리어 또 바꿔줘야 되고 해가지고 개인이 운영하기에는 되게 좀 어려운 점들이 많다 그래요. 기회가 되시면은 한번 가셔가지고 후기 좀 남겨주십시오. 지금 예약은 6개월치가 지금 예약이 다 차가지고 그 예약 시작하면은 10초 만에 다 끝난다 그래요. 하루하루 이렇게 예약해 가는 게. 그래서 그만큼 이제 예약하기도 이제 너무 어려워졌다. 기회가 되면 한번 가서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안성재 셰프가 이야기했듯이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배워야 할 게 있으면은 그 분야의 탑을 찾아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찌 보면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탑이 무조건 다 받아주지는 않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고요. 그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시도를 해볼 만한 가치는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음식 하나 먹을 때도 어떤 집은 똑같은 음식을 만드는데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것들이 꽤 많잖아요. 그래서 뭐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 가끔은 이제 그런 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저 식당의 저 음식은 도대체 무슨 맛 때문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갈까?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똑같은 우리가 일종의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한테 주는 인사이트도 적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영어를 이제 이 길을 들어서게 하는데 이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뵀던 학원 선생님이셨죠. 유성수 선생님이시라고. 아마 차 원장님이 예전에 몇 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차 원장님이 학원 이거 생활하시면서 그 서울 그쪽에서 탑인 분을 이렇게 두 분을 찾았는데, 그래서 그 두 분에게 이제 뭔가 좀 배우고 싶으셨겠죠. 차 원장님 입장에서 보시면은. 그래서 그 두 분을 찾았는데 그 두 분의 교재가 똑같더라는 거야. 근데 그 두 분이 교재를 이 허락을 받은 게 이분 교재를 갖다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성수 선생님은 광주 분이시고요. 그죠? 그러니까 차 원장님은 서울에 계셨는데 서울의 탑들을 가서 찾아봤더니 그 두 명의 탑들이 광주의 유성수 선생님의 교재를 쓰시더라는 거야. 그래서 차 원장님이 이제 광주까지 오신 거죠. 그러니까 차 원장님 어찌 보면 안성재 셰프랑 비슷하신 거죠.
아무튼 그래서 저가 이제 그 영어 어떤 강사로 갈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예. 그리고 이제 이현신 선생님이라고 계셨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토플 분야에서 강주에서 그 넘버원 이현신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아카데미 토플 이렇게 강의하셨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군대 제대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그 딱 한 번만 해보자 했던 게 이제 그 동시 통역사 공부하러 제가 서울 강남에 갔던 적이 있을 때 그때 강남에서 이제 그 은천석 선생님이 또 이제 계셨었고요. 아무튼 저도 나름대로 이 탑들을 막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또 우연일 수 있죠. 예, 이분들을 광주에서 만났던 건 정말 우연이자 저에게는 엄청난 큰 어떤 인사이트를 주셨던 분들이고요. 직접 이제 찾아간 케이스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32살에 강남에 거기 이제 공부하러 갔을 때 그때 제가 그 강남 세미나 했을 때 아마 한두 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이 강남이 정말 친숙하다고. 그 강남역 그쪽에서 한 1년 정도 그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친숙하죠. 그리고요, 안내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 세미나는 9시입니다. 9시. 혹시라도 착각하시고, 근데 10시에 들어오시면은 저희 끝나고 이제 갈 겁니다. 예. 그다음에 9시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멘토 컨설팅 한다고 공지를 며칠 전에 올렸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어요. 저희 강영만 카페에서 왼쪽에 이렇게 카테고리들이 쭉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대1 컨설팅 관련해가지고 여기 관련 공지 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 소개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컨설팅을 하시는 강사분들. 그죠? 여기에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지금 다 들어와 있죠. 메리민트 원장님, 수리수리 원장님, 톡소리 원장님, 맥스 영어 원장님, 자스민 원장님 이렇게 쭉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최근에 제가 여기 하나 올려놨으니까 이 클릭하셔가지고 한번 관심 있으시면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 장소를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고 했는데 배를 타고 가는 거기 울릉도라든지 연평도는 못 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다가 한 가지 안 올려드린 게 있는데 제가 이거 멘토 컨설팅 할 때 꼭 이제 한 가지 해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거거든요. 형식과 단락. 그러니까 문법을 우리가 이제 문법 차원에서만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게 이제 단락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그동안 되게 많이 말씀을 해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제가 카페 질문 드렸던 내용하고 관련해가지고 그거 좀 정리해가지고 컨설팅 할 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정말 중요한 건 사실 이제 이거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지금 시그널 스터디 3차 수업 마무리 아직 좀 못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저희가 과제 피드백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런 거거든요. Just as common a problem. 이게 이제 이걸 과연 문법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가 문제인 것이죠. 이거를 단순히 문법의 차원에서만 이거를 설명을 하면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은 in their ears 나오고 그 다음에 도치가 됐죠. 동사가 나오고 headpieces가 이게 이제 주어입니다. 이거 이제 제가 스터디 때 저희 원장님들한테 제가 다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이런 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왜 순서를 이렇게 틀어놨을까? 순서를 왜 이렇게 틀어놨을까? 이런 것들. 이거를 이제 문법의 차원뿐만 아니라 문법 플러스 그 다음에 단락까지 이제 같이 가야지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제대로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게 제일 중요하죠.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글을 주고 이 글을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밑줄을 이렇게 그어놓습니다. 그죠? 여기 밑줄을 그어놓고 그 다음에 다 없애는 거예요. 밑줄을 그어놓고 한국어로 이렇게 제시를 해줘요. 한국어로 이렇게 줘봐. 한국어를 줬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코 만들어내지 못할 문장들이 이런 문장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문장을 만들지 못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글을 쓰는 어떤 방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어민들이 쓰는 글의 방식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할 수 있어야 우리가 글도 잘 쓸 수가 있고, 글의 순서라든지 문장 삽입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고리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해드리고 싶은 게 이거 꼭 한번 좀 해드리고 싶다. 왜냐 그러면 저희가 우리 공부할 때 이거 다시 나오잖아요. 그죠? 예.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작년 9월 오답률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39번이 1위를 했어요. 문장 삽입 문제고 오답률 73.1%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시그널이 디스라는 겁니다. 시그널이.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논평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술부입니다. 술부. 동사구 쪽의 방향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었는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이 되어 있는지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거기에서 단절이 생기게 되면은 바로 그 지점이 제시해야 문장이 들어갈 자리인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다음에 31번은 빈칸 추론이죠. 여기에도 이제 시그널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빈칸에 앞에 바로 not이 나오고 그 다음 문장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just like가 나와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공식 용어로 이야기하면 이게 환질 추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이게 같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같은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높은 오답률을 이렇게 좀 기록하는 경우가 이런 문제 유형의 경우, 그리고 빈칸에 부정어가 이제 들어가 있는 경우는 항상 이렇게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계속 이제 빈칸 추론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데 3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엘리트와 관련된 명성, 그리고 오르디너리와 관련된 명성, 이게 이제 대립상이죠. 대립상. 그래서 엘리트 쪽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오르디너리와 관련된 쪽이 빈칸에 들어가야 될 것인지, 아이들이 이제 이걸 잘 구별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의 뭐 1등급까지도 틀릴 수 있는 문제라 되는 겁니다. 오답률을 봤을 때. 여전히 아이들이 이거 관계대명사 자리인지, 그리고 관계부사 자리인지 구별 못한다. 구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죠. 65.7%니까. 거의 뭐 2등급도 틀렸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2등급도 한 절반까지는 틀릴 수 있었다. 오답률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2번 많이 틀리죠. 항상. 일단 지문이 길고 뒤쪽에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순서대로 뭘 먼저 풀어야 할지 모르는 아이들은 이걸 그냥 순서대로 쭉 풀다 보니까 41번, 42번에 가면 시간이 부족해요. 그냥 전형적으로 이제 문제 유형 공략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본 학생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글이 좀 길죠. 글이 좀 길다 보니까 오답률이 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는. in theory하고 그 다음에 in reality는 이게 이제 대조관계죠. 네, 이론상으로는 이렇고 실제로는 이렇다. 그 자체가 대조인 거죠. 맞죠? 그 다음에 또 33번의 빈칸에서는 이 본질주의에 관한 게 이제 핵심어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빈칸 다음에서 그냥 단서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재진술로 단서를 주고요. 그렇게 풀어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 59.5%까지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둔 이유는 여기를 이제 60%까지 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60%까지 나왔다 그러면은 이게 2등급까지만 해결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2등급까지만. 그러니까 이 오답률 지금 상위 6문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등급 이하는 그냥 못 푼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라는 의미에서 색을 좀 구별해 놨습니다. 9위하고 10위에 듣기가 2문제가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또 11번도 이렇게 듣기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근데 이게 지금 작년 9월이거든요. 작년 9월. 그러니까 작년 뭐 3월이었다. 그러면 애들이 이제 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오는 데 있어서 준비가 좀 미흡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9월이면은 1학기도 지나고 좀 2학기로 들어간 시점에서 11번 그리고 13번, 14번에서 이렇게 오답이 15위 안에 3개나 들어와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심각하죠. 예. 그래서 제가 제 멤버십 있는 거기 카페에다가 아마 이
24학년도 9월 모의고사 고등학교 1학년 9월 모의고사 듣기 평가 가지고 그걸 제가 교재로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이거일 겁니다. 그때 제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기본 교재로 활용을 하시면서 나머지 다른 이제 문제들에도 적용을 하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제가 이제 좋은 방법 이런 뭐 좋은 현상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좀 많이 거의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같이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그저께인가요? 제가 그 지문 올려놓은 게 9개밖에 안 되죠. 9개밖에 안 되는 이유가 거기 듣기가 들어와서 그래요. 듣기가 이거 9번 9위하고 12 이게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문 여기 8개 그리고 여기 38번까지 해가지고 지문이 9개를 제가 올려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오답률 1위부터 보겠습니다. 문장 삽입입니다. 문장 삽입 39번이고요. 1단계는 우선 무조건 제시문 보셔야 돼요. 제시문을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시그널이 있을 수도 있고 시그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간접쓰기 교재 1회부터 지금 만들고 있는데 학년이 지금 높아지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시그널들을 숨기면서 좀 숨기고요. 그 다음에 글이 길어지고요. 이런 시그널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의 어떤 응집성까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우선 1학년 모의고사에서 시그널 잡는 거 확실하게 끝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뭐 2학년 그리고 3학년에서 뭐 시그널 잡는 것 때문에 못 잡아서 틀렸다 이런 걸로 이제 핑계거리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1단계에서 제시문 보니까 더스라고 하는 일단 시그널은 좋습니다. 인과죠. 그러니까 앞에가 어떤 원인이 되는 내용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제시문이 결과에 해당되는 인과관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일단 제시문의 화제와 논평을 잡아. 그러니까 이 제시문 안에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라고 일단 그거는 봐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니까 용존 산소량의 그 다음에 will decrease 감소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화제는 뭡니까? 용존 산소량이겠죠. 용존 산소량.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2단계 본문 확인하셔야 됩니다. 본문. 화제하고 논평까지 우리가 잡아갔죠. 인과관계로. 자, 1번 앞에 한번 먼저 볼게요. Seawater contains an abundance of dissolved oxygen. 여기 나오죠. 용존 상소량이 풍부하다 이런 말이고요. That all marine animals breathe to stay alive.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바다 생물들이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숨을 쉬기 위해 필요한 게 뭐라는 얘기입니까? 용존 산소량이에요.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 어쩌 죽어. 용존 산소량이 산소가 없으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어쩐다고?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요 말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번 들어갈게요. Has long been established in physics 해가지고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지금 끌고 들어왔죠. 그러면서 이게 뭡니까? 일종의 뭡니까? 통념이죠. 통념이잖아요. 오랫동안 확립되어 왔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물리학에서는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Cold water holds more dissolved oxygen. 차가운 물이 더 많은 용존 산소량을 가지고 있다. 따뜻한 물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물은 그럼 바닷물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차가워야 돼요. 차가울수록 용존 산소량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그 용존 산소량이 많은 곳에 생명체들이 살 거 아니에요. 용존 산소량이 없으면 죽으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럼 따뜻한 물이 생기면은 얘네들은 어째요? 안 좋은 거죠. 거기가 이제 1번의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 이제 상식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극지방에
극지방에 그런 그 생명체로 가득 차 있다라는 말이 이제 1번의 대시 이하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반면에 따뜻한데, 이게 열대 지역이겠죠. 열대 그 지역을 끼고 있는 그런 바닷가는 아무래도 어쨌거나 좀 그 생명체가 좀 덜 살고 있다. 지금 요 이야기인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용존 산소량은 차가운 물이 더 많은 겁니다. 차가운 물에가 용존 산소량이 따뜻한 물보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자, 2번 가겠습니다. This 중요한 지시어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단서이고요. 그래서 이 this가 가리키는 것은 앞문장의 일부를 가리킬 수도 있고 일부 내용을 가리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자, 우리는 지금 뭘 했습니까? 용존 산소량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차가운 물이 따뜻한 물보다 용존 산소량이 더 많다. 요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그 방향을 보니까 worrisome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걱정스러운 일이고 그 다음에 파괴적인 결과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앞에 내용하고 이 this가 받아가지고 이어가는 이 내용이 지극히 자연스럽냐라는 겁니다. 아니죠.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그죠? 우린 단순히 지금 통념에 관한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것이 걱정스럽고 파괴적인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로 이어질 만한 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여기서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문장하고 단절. 그러니까 답이 그래서 2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2번이라고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문장하고 이 관계를 꼼꼼히 따져봐야 돼요. 안 그러고서는 문제 해결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1단계에서 제시문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제시문의 내용이 뭔지 분명히 파악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 제시문에 시그널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첫 문장부터 읽어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첫 문장부터 내려오고, 그리고 지금 두 번째 같은 경우에 this가 있으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하나의 시그널이야. 그러니까 앞에 문장 1번의 괄호 문장하고 그 다음에 2번의 괄호 문장이 정말로 이 this로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이걸 잘 파악해 줘야 되는 것이죠. 이 출제자의 의도는 this였어요. this. 그러니까 여기서 thus가 아니라 this였던 거지, 사실은. 일종의 thus는 페이크였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글쓰기 관점에서 글의 연결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괄호 3에서 과학자들이 데이터를 연구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그럼 뭐가 나오겠습니까? 연구 결과인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that 자리에는 이제 연구 결과를 사실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바다의 산소 수준이 has been falling, 매우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안 좋은 거죠, 이거. 그죠? 아무튼. 그 다음에 괄호 5번째 문장에서는 4번의 대절의 내용 있죠. 그죠? 연구 결과인 거죠. 그죠? 그걸 그대로 끌고 다시 falling oxygen levels in water. 이게 지금 대절의 내용을 그대로 끌고 온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대절에 나와 있는 하나의 절을 5번 문장에서는 구 정보로 해가지고 동명사 구로 환원시킨 것이죠. 글쓰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얘네들이 have analyzed data, 그 다음에 the data, 그리고 데이터 안에 있는 내용을 그 다음 문장에서 그대로 끌고 들어온 거야. 이해하시겠죠? 이게 글의 글쓰기인 거예요. 이게 글쓰기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왜 지금 다시 보여드리냐 그러면은 3번, 4번, 5번의 응집성이 너무나 좋은 거야. 그래서 4번하고 5번 사이에 절대로 제시문이 못 들어온다는 거야. 그 틈을 못 들어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analyzed data 그랬으면 더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대절에 그 내용을 다시 받아가지고 5번에서 치고 들어왔잖아요. 그 사이에 어디로 들어가냐 이거지. 제시문 못 들어가는 거야. 4번하고 5번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자리인 거라고. 그거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거를 글쓰기 차원에서 다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의 그 선택했던 그 퍼센티지를 제가 한번 봐봤어요.
5번을 지금 압도적으로 많이 아이들이 찍었죠. 31.5%가 지금 답을 지금 찍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4번하고 5번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자리라고, 그죠? 근데 아이들이 5번에 지금 이렇게 한 거는, 일단 아이들은 뭐야? 찍었어. 찍었다고요. 그렇게 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글이 전개가 되는 거. 그랬을 때 어떻게 표현들이 동사구에서, 그죠? have analyzed data라고 하는 이 동사구가 그 다음에서 하나의 명사 더 데이터로 이렇게 환원이 되잖아요. 이게 순서야. 이게 순서라고. 그리고 대절에 나와 있는 하나의 절을 그 다음 문장에서 동명사구로 이렇게 받아가는 거. 이게 순서야. 이게 순서라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긴 것에서 짧아지는 거잖아요. have analyzed data는 길죠. 그 다음에 뭐야? 더 데이터 짧아지죠. 그 다음에 the ocean, 옥시전 여기는 뭐 하나의 절이죠. 무겁죠. 이 무거웠는데 다음에 또 5번에서는 뭘로 합니까? falling oxygen levels in water 해가지고 동명사 구, 그러니까 더 짧은 구로 받아가는 거야. 이게 우리가 이제 흔히 애들한테 가르치는 그건 뭐야? 대명사가 하는 역할이잖아. 그죠? 앞에 길게 나왔어. 그럼 뭘로 받아버려? 이수로 받아버려. 맞죠? 그거나 지금 이렇게 동사구가 하나의 명사구가 된다든지 하나의 절이 그 다음에 동명사 구로 바뀌어 가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 이게 다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4번에 나와 있는 더 데이터는 뭐야? 이게 하는 역할은 대명사 역할이야. 5번에 나와 있는 falling oxygen levels in water는 얘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 대명사 역할인 거야. 앞에 나온 정보를 그대로 받아가 구정보가 대명사야. 앞에 나온 절을 다시 받아가 구정보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애들하고 이제 이런 거 가지고 그 문장 순서 했을 때 되게 좋잖아요. 3번 문장, 4번 문장, 5번 문장 딱 주고 이 세 개 문장만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세 문장을 가지고 자 순서 연결해봐. 그럼 먼저 데이터 분석하고 그 데이터 결과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결과에 나온 내용 이렇게 탁탁탁 하면 3, 4, 5 딱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글쓰기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31번 가겠습니다. 이거 제가 여러 번 이거 설명드렸던 지문이에요. 이게 되게 어려운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거의 세미나 할 때마다 제가 이거 설명드렸던 내용일 겁니다. 31번 문제고요. 그죠? 한 단어를 선택지 한 단어를 지금 넣는 문제니까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72.9%가 나왔으니까 되게 아이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단순해 보이는데 결코 단순하지 않은 뭐가 들어있어? 논리가 들어가 있어요. 논리가. 자,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환질 추론이라고 이게 논리학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논리학에서. 추론의 종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빈칸 추론할 때 그 빈칸 추론과 관련해 가지고 추론이라는 말을 쓰죠. 뭐 추론회가 여러 가지가 추론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종류인 거야. 그래서 그 화제가 나오죠. 지광모 선생은 삐리리이다. 일단 이다는 긍정이죠. 이 긍정을 부정으로 바꾸어요. 아니다로. 그리고 좋은 사람하고는 또 반대되는 말을 써요. 그럼 나쁜 사람이라고 돼요. 그래서 지광모 선생은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명제하고 지광모 선생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또 다른 명제가 결국에는 무슨 말입니까?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 이거를 환질추론이라고 그래요. 환질추론. 그래서 환질추론 그러면은 선택지에가 뭐가 들어갑니까? 마이너스, 아니 그 빈칸에가 마이너스가 들어가죠. 마이너스가. 그래서 이 빈칸이 쳐져 있는 문장의 빈칸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wasn't가 있죠. wasn't가. 이게 이제 그 환질 추론인 것이야.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빈칸이 있는 문장하고 빈칸 다음 문장하고 딱 두 문장만 가지고 왔어요. 왜? 이 두 문장이 같은 문장이야. 같은 문장이기 때문에 이 둘을 재진술 관계로 보면은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어려웠던 건 뭐다? 이게 환질이 되어 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자, 여기에 이제 그 희가 누구냐? 살리에리라고 하는 작곡가입니다. 살리에리의 작품은 빈칸이 나왔죠. 그리고 안았다, 아니다, 부정어가 나왔어요. 부정어가. 예. 나쁜 사람이 아니다에 아니다가 지금 출제를 한 겁니다. 출제자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 되게 많이
출제합니다. 평가원에서도.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 그러면 just like가 나왔죠. 똑같다라는 표현이죠. 똑같아. 이건 같은 거야. 그죠? 그럼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환질하면은 다르지 않다가 되죠. 다르지 않아. 같다. 정말 그 문제 출제하기 좋은 어떤 지문이었던 겁니다. 그 살리에리의 작품은 다른 작곡가들하고 같았다. 이게 지금 그 다음 문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하고 빈칸이 들어있는 문장하고 똑같은 문장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게 재진술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같았다 그랬으니까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돼. 그럼 빈칸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다르다가 들어야 돼. 다르다가.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니까 좀 어렵죠. 그래서 애들 틀린 거야. 이거 73% 나온 거는 그냥 찍은 거야. 애들 맞은 게 아니야. 지네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푼 게 아니라고. 분명히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답은 못 찾는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무슨 말인지 분명히 알 것 같아. 근데 답은 안 나와. 이 문제가 이런 문제야. 그래서 이거는 틈날 때마다 애들한테 계속 설명해 줘야 돼요. 왜냐? 여기에 이제 논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빈칸. 그 다음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돼? 다름이 들어가야 돼. 다름이. 다르다. 이 둘의 관계가 뭡니까? 대립상이죠. 다르다와 같다. 그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문 전개, 그리고 이제 이 글쓰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도구라 그랬습니다. 다르냐, 같냐. 이거, 글의 순서나 문장 삽입에서도 종종 이용하는 하나의 그 어떤 글쓰기 메커니즘이에요.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선택지에 뭐가 없습니까? 다르다라는 말은 없어요. different는 없다고. different는. 그죠? 눈을 씻고 쳐다봐도 없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개념이 범주를 나눠야 돼. 그러니까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다르다 그리고 같다. 이 범주를 나눠야 돼.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있어. 자, 그걸 가지고 우리 답 찾아야 돼요. familiar는 뭡니까? 익숙한 거죠. 익숙한 거는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엄마 아빠의 얼굴은 익숙하죠. 그죠? 그건 뭐예요? 이거는 같은 거야. 엄마의 얼굴이 어제의 얼굴하고 엄마의 오늘의 얼굴이 이게 다르면은 익숙하지 않은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familiar라고 하는 말은 같다 다르다로 범주를 나누자 그러면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야? 이거는 같은 거야. 같은 거. 엄마의 얼굴이 어제랑 그저께랑 이게 같아.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정답하고 정반대말이 된 거야. 정반대말이라고. 이거는 이제 오답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갖다 쓴 거야. 이게 사실은. 그 다음 선택지가 컨벤셔널입니다. 컨벤셔널은 뭡니까? 이게 전통적인이죠. 전통적인. 그럼 전통적인 것은 계속 내려온 것이죠. 똑같은 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3번의 familiar하고 4번의 conventional은 범주만 놓고 보면 얘네들이 같은 말이야.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같은 말이라고. 그러니까 3번도 답이 아니고 4번도 답이 아닌 거죠. 얘네들하고 정확히 정반대 개념으로 가셔야 돼요. 어휘의 뉘앙스가. 답이 나오나요? 오리지널, 독창적인 거죠. 독창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아주 독특한 거, 그게 독창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뭔가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뭔가가 같으면 그걸 우리가 독창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면, 그게 저하고는 달라야 돼. 그걸 우리가 독창적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거다 다르다. 그게 뭐야? 독창적인 거예요.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이게 다름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반복해서 출제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요. 계속 나올 겁니다.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 나머지 걸 다 잊어도 이 31번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것만큼 하나는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거 하나만이라도 가지고 간다 그러면은 성공한 거야. 내일 고등학교 2학년에서도 이거랑 똑같은 이 유형의 문제가 빈칸에서 또 나와요. 또 나온다고.
3학년 애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니요, 나와요. 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오답률이 계속 이렇게 높아지는 거거든요. 오답률이. 항상 60%, 최소한 60% 찍어요. 그래서, 같다는 다르지 않다. 근데 다르지 않다에서 않다가 나왔으니까 빈칸은 뭐가 들어와야 된다? 다르다. 근데 선택지에는 다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그걸로는 못 푼다. 그러니까 범주를 나눠가지고 다르다는 뉘앙스하고 같다는 뉘앙스로 나눠야 된다. 근데 3번에는 familiar는 익숙한 거니까 이게 같은 개념이고요. 컨벤셔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3번하고 4번은 이 맥락에서만큼은 동의어예요. 동의어.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절대 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 오답률이 높은 그 선택지는 반드시 뭐가 있어? 정답하고 반대되는 선택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답은 오리지널이고 독창적인 거고 이거는 다르다의 개념인데 이거하고 반대되는 개념인 familiar하고 conventional을 뭘로 넣었다? 오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반대되는 개념의 오답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나오면은 역시나 뭐다? 이 출제자가 그걸 노리고 출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출제자가 매우 지능적으로 출제를 한 거예요. 지능적으로. 그러니까 선택지에 나와 있는 저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 출제자가 아무튼 고심을 많이 해가지고 잘 출제를 잘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매우 좋다. 거의 뭐 늘 연습해야 되는 문제가 이 유형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두 문장이 같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이 말이에요. 그럼 해설지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그 해설지 보고 그 다음에 공부해가지고 해석으로 이렇게 아이들한테 그거를 증명하려고 했을 때 누구한테는 통하냐? 3등급 이하에는 통해요. 3등급 이하에는.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안 통하냐? 1, 2등급은 안 통해요. 절대로 안 통하는 애들이 누구냐? 전교 1등은 안 통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통해. 거기에 갸우뚱하고 가요 그냥. 그렇게 설명해주면 나 혼자 공부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표정으로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해석으로 설득을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뭘로 설득해야 됩니까? 논리로 설득을 해야 돼요. 논리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이런 거죠. 전교 1등짜리는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 학원에 안 다니는 애죠. 어찌 보면은 그죠? 근데 그런 아이도 설득할 수 있는 뭐 어떤 역량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똑같은 고등학교 학생을 가르치더라도 그 고등학생이 계속 남아있느냐 아니면 중간에 빠지느냐는 여기에서 나오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내가 아기를 계속 키워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됐어. 근데 얘가 진짜 공부를 잘해. 전교 1등을 해요. 그죠? 이 애는 선생님이 논리로 설득을 하지 않아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의리가 있어요. 그래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5년을 같이 왔잖아요. 그죠? 네. 그래도 그냥 의리는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선생님 저 정말 이제 진짜 거의 뭐 고3까지 막 다 할 정도면은 그때는 뭐 선생님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그냥 부모님 말씀하시겠죠. 네. 근데 중학교 3학년에 들어온 애들이 있어요. 중학교 3학년에 들어온 애들 중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고등학교 1학년까지 갈 수 있냐 없냐는 여기에서 터지는 거죠. 걔들은요 그냥 빠질 겁니다. 그냥 빠질 거예요. 딱 그런 애들 1등급 2등급이어도 그런 애들한테 내가 설득해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필요하다.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다. 단순한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논리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들을 논리로 설득을 시켜야 돼요. 논리로. 그러면은 아무 말 못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고3들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수업할 때 제가 만든 빈칸 문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먼저 그냥 이렇게 테스트를 먼저 하거든요. 매 시간마다 제가 뭐 아무튼 문제를 어디서 가지고 와가지고 그 이렇게 좀 출제를 이렇게 하고 막 그래요.
그때 이제 이제 뭐라 그럴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예, 말 그대로 진짜 1, 2등급 이렇게 하는 애들이 질문이 날카로워요. 그 전부 이제 제가 디펜스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애들이 한 서너 명 정도는 있어요. 근데 그 애들의 논리에 말려들다 보면은, 이상하네 하고 이렇게 가. 큰일 나는 거야. 그럼 거의 끝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는. 예. 그래서 걔들한테 이제 논리로 지지 않기 위해서 내 논리로 완전히 무장을 해야 되는 거죠. 해석은 안 돼. 걔들도 해석할 줄 알아. 그럼 못하겠어요? 다 알지. 답이 아닌 이유를 논리적으로, 나머지 선택지가 왜 답이 아닌가를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야 애들이 수긍을 해. 34번 가겠습니다. 빈칸이 있는 문장에 also가 나왔죠. 그죠? 그 비평 그랬죠. The criticism. 그 비평은 또한 뭔가를 놓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분명히 뭔가 이렇게 좀 criticism 관련해가지고 나왔겠죠. 예.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빈칸 뒤라고 했던 말은, 이게 중간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고, 그 다음에 also까지 나왔으니까 이게 좀 또 다른 뭔가로 좀 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려고 그러면은 앞에 내용은 이제 집어 넣어야 돼. 맞죠?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우리가 종합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그 빈칸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 비판이 놓치고 있는 점이 또 하나 있어야, 그런데 지금까지는 다른 이야기 해왔잖아. 다른 이야기 해왔잖아. 그러니까 빈칸 다음에서 결국에는 뭐가 돼야 돼? 힌트가 빈칸 다음에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빈칸에 화재, 그 다음에 화재를 제시를 한 건지, 아니면 화재를 제시 안 한 건지, 이거 판단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뭘 제시해 줬습니까? 화재는 제시를 해줬죠. 화재를 제시해주고 논평을 찾아라. 좀 요 얘기가 된 겁니다. 자, 그럼 phenomena of ordinary celebrity. ordinary celebrity와 관련해서 선택지를 찾아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엘리트 셀러브리티가 나오죠. 이게 대립상이야. 이게 대립상. 그러니까 여기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엘리트 셀러브리티와 관련된 내용이 여기 빈칸에 들어가면은 그게 오답이야. 그게 정반대라고. 이해하시겠죠? 예. 이 둘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오리지널리 셀러브리티에 밑줄을 그어놨으니까 그쪽에다가 그쪽과 관련된 내용을 답으로 찾아야 돼. 그럼 그 다음에서 우리가 이제 종합을 해야 되겠죠. 엘리트 셀러브리티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보니까 미스테리야, 미스테리. 약간 좀, 그러니까 엘리트 셀러브리티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그 유명인을 생각하시면 돼요. 방송의 그 유명인들. 우리가 GD 맞죠? GD. 예. 이런 그런 유명한 그런 친구들, 미스테리한, 그죠? hierarchical distance. 거리를 두죠, 거리를. 이게 뭡니까? 엘리트 셀러브리티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속성이야.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서 ordinary celebrity가 이제 나오죠. 그죠? ordinary celebrity, 그럼 속성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죠. 그죠?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regular and frequent interactions. 엘리트 셀러브리티는 거리를 둔다 그러는데 ordinary celebrity 얘네들 뭡니까? regular, 규칙적으로, 그리고 frequent, 자주, interaction, 만나. distance하고 반대 개념이죠. 이건 좀 다르네, 얘네들은. 엘리트 셀러브리티 개념하고 다른데, 얘네들은 정반대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doing well at a game. 예를 들면 얘네들이 게임에서 막 게임 잘하는 거, 이런 거야. nothing more nor less than relatively high score. 그래서 그런 게임에서 높은 점수 그렇게 받는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보고서, 야, 잘한다, likes, 이렇게 주면은 얘네들은 끝이야. 이거를 추구하는 게 누구야? ordinary celebrity야. 그러니까 이거를 종합해가지고 빈칸으로 들어가면 돼. 이거하고 반대되는 거는 뭐야? 엘리트 셀러브리티니까 그거는 다 걸러내야 되는 거야. 답 보겠습니다. shift to that of elite celebrity. 분명하게 대립상이죠. 그러니까 ordinary celebrity가 가지고 있는 속성하고 엘리트 셀러브리티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대립됐잖아. 엘리트 애들은 이 거리를 둔다니까. 그죠? 그게 뭐니까 hierarchical. 거리를 두고 이렇게 그 위계가 있다. 그리고 미스터리. 잘 안 만나. 근데 그쪽으로 넘어간다고요? 아니지. 그게 틀렸어. 땡이야. 그래서
사라진다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진다고? 아니야. 서로 다른 영역인 것이죠. 오리지널 셀러브리티가 있고 엘리트 셀러브리티가 있어. 서로 다른 영역이야. 이거를 그냥 대립상으로 놨고 두고서 뭐가 더 낫다, 뭐가 더 잘못됐다,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같은 건 그거 아니야. 영역이 그냥 다를 뿐이다, 요 얘기야.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 서로가 대립되는 개념, 이렇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focuses solely on talent and class. 어떤 이 재능에 기반을 둔 거는 저 위에 나와요. 앞에가 나와. 얘네들 누굽니까? 엘리트 셀러브리티인 거야. 어찌됐든 뭐야, 노래 잘하는 건 재능이 있어야 돼. 재능이. 자,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예.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이제 엘리트 셀러브리티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 쪽입니까? 전부 다 엘리트 셀러브리티야. 1번도 마찬가지고 3번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은 그죠. 2번은 전혀 어찌 보면 상관없는 얘기고요. 자, 5번 볼까요? Restrict interaction with the public. 대중과의 그 어떤 상호 관계를 제한한다. 이거는 아까 그 ordinary celebrity가 추구했던 게 뭡니까? Interactions with the public. 여기까지 맞았죠. 그죠? 만약에 거기와 관련된 내용이면 이게 답이야. 근데 그거를 restrict 한다 그랬으니까 정반대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답에서 제거해야죠. 답은 그래서 4번이죠. Reconstruct the meaning of fame. 그 명성의 의미를 나름대로 그냥 재구축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엘리트 셀러브리티만 있다가 지금은 우리가 유튜브 같은 그런 창작자들 있죠. 그런 창작자들을 이제 따로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둘을 대립 관계로 보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명성이 있으면 돼. 좋아요 많이 받고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떤 명성의 의미를 재구성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나머지 1, 2, 3, 5번이 답이 아닌 이유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또 이제 글쓰기 차원에서 또 하나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뭘로 받아갔냐 그러면 discriticism으로 받아갔죠. 자, 그 다음에 뭘로 받았습니까? 더 criticism으로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첫 번째에서는 are often criticized,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런 말인 것이죠. 뭐 때문에 비난을 받는다. 그리고 이거를 그 다음 문장에서 받아갔을 때 discriticism 받았어요. 그리고 그 discriticism을 또 다시 받으려고 하니까 discriticism이 아니라 이번엔 더 criticism으로. 이거 순서를 지금 어떻게 잡아가는지 이거 잘 보시고 우리가 글쓰기 할 때도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더 criticism이 먼저 오고 discriticism 나중에 오고 이게 아니고 discriticism 먼저 오고 그 다음 더 criticism 나중에 오는 거야. 이게 순서야. 이게. 이해하시겠죠? 자, 29번 보겠습니다. is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동사의 밑줄이 그어지면은 특히나 이제 현재 시제에 이렇게 밑줄이 그어지면은 주어 동사 수일치가 거의 지배적이에요. 수일치가. 그러니까 뭐 찾으면 돼? 주어 찾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주어 찾아라. 자, 문장 분석하시면 원어브 나왔으니까 나머지 싹 제거하면은 단수 맞죠? 예. 제가 너무 좀 급하게 갔습니까? 자, 두 번째요. 데미니까 뭡니까? 데미 가리키는 거 복수 명사를 지시한다든지 아니면은 themselves 주어하고 같은 건지 이거 확인하라는 얘기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법도 뭡니까? 그냥 그 문장 안에서만 해결하면 되는 거죠. 그 문장 안에서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근데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지금 해석이 들어와야 되는 경우가 뭐야? 이게 지금 이번 대명사 같은 경우에. 걔가 진짜로 그걸 받는지를 찾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요. 자, 여기에 댐이 두 번 나오죠. 그죠? 근데 여기 댐은 누굽니까? 멤버스죠. 멤버스.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죠. To see things. 사물을 보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see them. 댐이 가리키는 건 뭡니까? things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 나온 명사를 그대로 다시 받아가니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른 사람들이 사물을 보는 것, 그리고 또 멤버들이 사물을 어떤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는 것을 disallows,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한다, 지금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댐이 앞에 나와 있는 things를 가리키니까 주어인 others를 가리키는 게 아니죠. 오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넘어가는 거야. 그죠? things를 가리키니까. 자, 그럼 세 번째, whether. whether는 뭡니까? whether 다음에 이거는 의문사죠. 그리고 뒤에 주어 동사 나와 있죠.
그럼 이 의문사절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명사 역할이죠. 명사 역할. 그런데 앞에 뭐가 있어요? 전치사 오브가 있죠. 그 오브는 명사 구, 명사구, 명사절을 데리고 올 수 있죠. 의문사절 데리고 올 수 있죠. 맞네. 의문을 가지고 뭐가 있어? 그죠? 됐습니다. 그럼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명사절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느냐, 그것만 따져주면 되죠. 오케이. involved, 이게 이제 과거 분사냐, 그죠? 아니면은 이게 동사냐, 그죠? 동사의 과거는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과거 분사하고 형태가 같을 수 있잖아요. involved는 동사의 과거형하고 과거 분사가 지금 같잖아요. 그죠? 예. 그것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문제 풀어야 됩니다. 그럼 문장 분석을 해야 되겠죠. 문장 분석해가지고, 한번 보시면 일단 앞에 has 해가지고 동사 하나 나와버렸죠. 그리고 뭐가 없다? 연결사가 없죠. 그러니까 다른 동사가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4번은 뭐가 돼야 돼? 준동사가 돼요, 준동사. 그죠? 그러니까 involved는 뭐다? 그냥 pp다. 아, 과거분사구나. 일단 그러면 과거분사는 맞았죠. 그죠? 그럼 이제 과거분사를 이제 밑줄에 그어졌을 때, 그러면 이거 뭐가 아닌지 확인하면 돼? 현재 분사가 아니지만 확인하면 되죠. 명사 병렬이죠. 명사구 하나, many rules, 명사구 하나, many procedures, 명사구 둘, 그리고 and 나왔죠. 그게 이제 연결시키려고 하니까, 그 다음 명사구 3, 세 번째, many levels of management, 이렇게 세 개 나왔잖아요. 그죠? 잘 배치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involved가 수식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involve의 목적어였던 many levels of management가 앞으로 이동을 하니까 둘의 관계 무슨 관계다? 수동 관계다. 그래서 맞다는 얘기입니다. 4번이 맞죠? 자, 5번 보겠습니다. which, 관계대명사 나왔으니까 관계대명사가 하는 역할을 찾아야 되겠죠. which는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뭐 일단 이것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것만 문장 분석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뒤에 뭐가 따라 나와야 돼요? 불완전한 절.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죠. 보겠습니다. 그냥 앞에 볼 것도 없어요. 이제 보면 그죠? 그것 안에서 주어 동사만 찾으면 되니까. decision making이 주어죠. 주어입니다. 그리고 is less centralized and spread. B 플러스 pp죠. 그죠? 수동태죠. 그럼 이건 뭡니까? 완전한 문장이야. 완전한 절이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그 문장의 성분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해. 그러니까 which는 성분이 될 수 있는 명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which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맞죠? B 플러스 pp는 완전한 거야. 주어 동사가. 수동태 문장은 완전한 절이야. 맞죠? 그래서 which를 이제 바꿔야겠죠. which를. 뭘로 바꾸면 됩니까? where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where가 의미하는 것은 in organic structures, 전체사 플러스 명사 구가 되겠죠. 그죠? 앞에 이제 and만 넣어주면 되겠죠. and in organic structures, decision making 이렇게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행사가 그 네이처를 잡으면 안 되겠죠. 저기 앞에 나와 있는 organic structure, 유기적인 구조에서는 이렇게 되죠. 유기적인 구조에서는 의사 결정이 덜 그 중앙 집권적이다 이렇게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럼 답이 이제 5번이 틀린 거죠. 이게 이제 42번이 그 어휘 문제인데 일단 길죠. 길고 그리고 이제 어휘 문제는 앞뒤 관계를 잘 따져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30번도 어려워하고 그 다음에 42번도 어려워하는데 42번이 이제 좀 더 길다 보니까 더 어렵기도 하고 뒤쪽에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좀 지쳐 있죠. 정신 그 어떤 집중력도 많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첫 문장부터 잘 가야 됩니다. Higher education이죠. 고등교육이죠. 고등교육이 has grown 플러스 성장했다 이런 말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서 더블드 해가지고 19%에서 34%로 2배가 됐다. 이건 뭡니까? growN하고 결이 같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A번에 increase, 그 다음에 또 expansion, 이러한 극적인 확장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이 지금 다 같죠. grown, 그 다음에 double, 그 다음에 expansion. 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increased는 A번의 increased는 그 결이 같은 증가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42번 같은 문제에서 어휘 문제에서 절대로 A번 그리고 30번 문제에서 1번은 답이 아니니까 그냥 지금까지 답이 됐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A번 맨 앞에다가 그걸 답을 제시하기도 너무 어려워요, 사실. 네, 그러니까 답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도 일단 보기는 하자. 자, 그 다음에요. 이제 B번에가 specialized죠. specialized. 전문화된 그랬죠. 근데 여기에 대한 근거는 어디서 가져오냐, 수 있냐 그러면은 그 뒤에 highly skilled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workforce. 뒤에 workforce도 같잖아요. 그죠? specialized workforce하고 그 다음에 highly skilled workforce도 workforce가 좀 같이 연결돼서 나오죠. 그죠? 네. 그러니까 high skilled하고 specialized하고 같죠. 네. 근거가 되는 게 다음 문장에서 끌고 온 거죠. high skilled. 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풀어가시면 돼요. 전문화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블락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그죠? 블락을 해야 되는데 그 뒤에 in reality 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평가에 있어서 모순의 장을 조성했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가 뭐가 나옵니까? 블락이 들어와 있는 문장에서는 이론상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 문장에서는 실제로는 이런 말이 나와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둘이 대조관계야. 이게 대조관계죠. 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이런데 실제로는 이래야 좀 이렇게 된 것이죠. 이론상으로는. 그죠? 학생 선발 그리고 통제하는 데 있어서 시험의 역할을 감소시키겠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 점점 없어지는 거다. 시험을 좀 없애야겠다. 그리고 그런 피드백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죠?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평생의 학습을 막는 겁니까? 아니면 장려하는 겁니까? 우리가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의 교육 평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평생의 학습을 장려하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블락을 반대말로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그죠? 평생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평가. 그건 뭐야? 피드백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게 뭐야?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렇다는 얘기야. 근데 실제로는 피드백에 집중을 해야 뭐예요? 못해요.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죠? 그걸 in reality에서 뭐야? 평가에서 모순의 장이더라. 그러니까 모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이론적으로는 다시 말하면 피드백에 집중을 해가지고 과정 중심으로 어떤 교과 과정을 만들어야겠다. 이게 이론이야.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피드백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과제에 대해서 하나씩 이렇게 피드백 해주는 게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시그널 스터디 할 때 거기 선생님들을 20분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20분도 많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역시나 많아요. 그걸 이제 피드백 하기가 많아지고 하나씩 일일이 다 보는 게 이게 이제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1시간 안에 못해요. 이런 거죠. 네. 현실은 어렵다는 겁니다. 현실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in contrast 했죠. 대조적으로. 이 대조적으로는 또 앞에하고 이제 대조적으로. 옛날에는 이랬다 좀 이런 얘기인 겁니다. 옛날에는. 자, 여기 D번에 impersonal 있죠. 퍼스널은 어찌 보면 개인적인 거고, impersonal은 개인적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퍼스널의 개념은 대면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근데 애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애들 만날 기회도 적어지는 것이죠. 언제? 오늘날과 같은 이런 지금 또 환경에서는. 그죠? 네. 일단 42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피드백을 제대로 해줄 수가 없어. 피드백을 제대로 해줄 수 없다 보니까 시험 자체가 이제 우리 선다형으로 나오는 거죠. 그죠? 선다형을 출제해가지고 5개 중에서 우리가 고르는 거.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평가인 것이죠. 거기는 뭐가 없어요? 피드백을 할 수가 없어. 피드백을. 수능시험, 그것도 피드백을 할 거야. 논술시험 이렇게 보면은. 그죠? 40만 명, 예전에 우리 한 70만 명 막 이렇게 되는데, 그걸 이렇게 주관식 시험이 가능하겠냐고요. 어렵죠. 그러니까 그게 뭐가 돼?
미니멀리스트의 의미는 여기인 거죠. 미니멀리스트. 그리고 임퍼스널.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날 수가 없다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라이즈드 피드백. 표준화된 피드백이 이게 뭡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그냥 산다형 시험 보는 거 그거예요. 근데 in contrast 이제 마지막 갑니다. in contrast the relatively small numbers of students in elite systems in the past.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과거에는 allowed for close relationships between students and their teachers.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학생들이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학생들이 좀 더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그리고 학생들하고 선생님 관계가 매우 close한 거죠. 그죠? 친밀해진다. 그거를 allowed for, 허용했다. 이렇게 된 것이죠. 허용했다. 그러니까 답은 일단 뭐 잘못된 겁니까? C번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 긴 지문을 다 읽어내려고 하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맞죠? 네. 그래서 늘 42번이 그래서 늘 오답률이 좀 높아요. 대중고등교육은 평가로의 어떤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접근을 효율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니까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최소한, 그 다음에 개인적이 아닌 거, 그리고 표준화된 이런 거. 심화가 안 되는 거죠. 심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학생도 역시 뭐 피드백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성적, 결과에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과정 중심이면 피드백에 집중을 했을 텐데, 이게 결국에는 또 과정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성적에 집중할 수가 없다. 성적보다 결과인 것이죠.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과거 엘리트 체제, 그죠? 적은 학생 수는 어쩐다? 형성적 피드백. 우리가 서로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이번 피드백에서는 이만큼 성장했다. 그 다음 피드백에서는 또 글쓰기가 이만큼 나아졌다.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다. 이게 형성적인 것이죠. 학생하고 교사의 관계가 친밀해질 수 있고요. 5개밖에 못했네요. 내일 9시에 뵙겠습니다. 끝.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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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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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 맛있게 드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